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수필, 수필 중에 기입니다. 자, 정약용의 수호제기인데요. 자, 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사진이 바로 경주에 있는 수호제 현판인데요. 이 수호제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고전수필 수호제기. 정약용도 몰랐던 나를 지킨다는 것. 나는 무엇일까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내 몸을 해부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나,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나,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나,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를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수필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하는 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인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전수필 정약용의 수호제기에 담았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수호제기의 내용입니다. 형님 집 이름이 수호제입니다. 그 나를 지키는 집이니 이것을 보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정약용은 수호제란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집 이름이 수호제인데 이 뜻이 이제 나를 지키는 집이거든요. 근데 나는 지키지 않아도 있는 것인데 왜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였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을 통해 나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외면적 나인 현상적 나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인 본질적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수호, 즉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님이 수호제를 집 이름으로 한 것이 나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보여주고자 수호제기를 썼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자, 수호제는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죠. 나는 정약용은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앞에서 잠시 설명했습니다만은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의문을 제기했죠.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의 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지 않을 것인데, 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정약용은 생각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근거가 되고요. 이상한 이름이다. 자, 수호제에 대한 의문제기죠. 자, 지금 이거는 수호제라는 이름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약용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다. 그죠? 자, 여기까지 긴데요. 큰형님의 집 수호제 명칭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내가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자, 장기는 포항에 있죠. 정약용은 신유 박해 때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간 이후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지킨다는 것, 자, 수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 의문점은 수호자의 이름에 관한 의문점이죠.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라고 의심을 했죠. 나는 벌떡 일어나. 아마 이것은 뭡니까? 깨달은 순간의 상황을 나는 벌떡 일어나로 표현했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천하 만물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나는 지켜야 합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꺽쇠 갈로 한 것은 본질적인 나입니다. 자, 여기서 나가 현상적인 나와 본질적인 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주장인데요. 주장이 뭡니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글쓴이 정약용이 깨달은 결과가 됩니다. 자, 지켜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과 안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해 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적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 없죠. 자, 이렇게 갈라온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본질적인 나와 대조되는 것이죠. 내 집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내 정원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잖아요. 내 책은 훔쳐갈 자가 없죠. 성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책도 훔쳐갈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있네요. 내 정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 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래에 있다. 그죠? 나의 의복과 나의 식량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있죠. 수많은 실이 모두 나의 옷감이며 천하 곡식이 전부 나의 식량인데 도둑이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둘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감과 곡식을 모두 바닥낼 수 없기 때문에 의복과 식량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자, 문답법이 나타나고 또 열거법, 서리법이 세웠습니다. 자, 이게 근거입니다. 그죠?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접속어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의 연결 관계에서 접속의 사용과 지시의 사용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산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요. 자, 자문자답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근데 가보시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뜻이죠. 자, 사람의 마음의 특성은 잘 달아나서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쉽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본래의 나 마음이죠. 본래의 나 마음과 현실의 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가 친밀하게 붙어 있을 때는 자아 분열의 상태가 아니고 자아가 일치한 상태죠. 자,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본래의 마음과 현실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나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공부하는 나와 놀고 싶은 나가 충돌하고 있죠. 이게 딱 같으면 좋은데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죠. 자, 이익으로 깨면, 자, 내가 유혹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또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어도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자, 본래의 나를 읽게 되는 예인데요. 여기 열거법이 쓰였네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청각적 심상,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 우리 단순호치라는 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이익, 위험, 재앙, 또 음악,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 이런 등이 있네요. 자, 살피지 않고 이익으로 유혹하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자, 쉽게 변하는 나에 대한 단정적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그 나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쉽게 바뀌죠. 잃어버리기 쉽다, 그죠?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이 마음을 실과 끈으로 빗장과 자물쇠로 잠글 수 없죠. 자, 실과 끈으로 맨 것처럼 빗장과 자물쇠로 잠근 것처럼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그 나를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죠. 자, 여기까지 승인데요. 천하 만물 중에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나는 현상적인 나입니다. 현실적 나고, 요 꺽쇠갈로 나는 본질적인 나, 지켜야 할 나입니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었다.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에 합격한 후 관리가 되었다는 뜻이죠.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 이건 신분의 변화를 뜻하죠. 자, 과거 급제고 관리의 복장이죠. 자, 패스를 대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대유법이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자, 이거는 패스를 살았다. 자, 입신양명의 삶,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유배를 왔어야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과거 공부, 벼슬살이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벼슬길을 추구한 현실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형님이 집이름을 수호제를 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세제를 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또 귀향길에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한강도 있고 문경 세제도 있고 구체적인 지명이 쓰였죠.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쓰임으로 현장감과 사실감을 줍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여기는 유배지겠죠.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강진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강진에 가면은 정약용의 유적이 많습니다. 무엇을 멈추었다는 뜻입니까? 현실의 삶을 멈추었다, 그런 뜻이죠.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하면서, 아마 유배에 왔을 때, 낯선 곳에 섰을 때 이렇게 두렵겠죠. 자, 유배 생활의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자, 이건 결국은 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나를 지키지 못한 삶의 회고입니다. 나를 지켰다면 내가 여기 안 왔겠죠. 내가 나에게 물었다. 내는 현실의 나고요. 나는 본질적 나죠. 이 내는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나고요. 이건 본질적인 나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본성, 나에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나에게 물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성찰하는 행위죠. 자아 성찰하는 행위고요. 또 이 부분은 나에게 묻고 내가 답을 하죠. 그래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이거 열거법이네요.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여우나 도깨비 등으로 비유적으로, 바다 귀신 등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초천은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생가입니다.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본바닥은 고향이죠. 돌아가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은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아를 되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성찰입니다. 그럼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자,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 이거는 이런 뜻이겠죠. 자, 벼슬길에 미련이 남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자, 결국
붙잡이고 참게 몰랐다는 것은 귀향지에서 나 본질적인 나를 찾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자, 나는 본질적인 나죠. 현상적인 나죠.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것이 함께 머물렀다. 자, 본질적 나와 현상적 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잃어버리는 것은 본질적 나입니다. 자, 정약용과 둘째 형님은 기왕 와서야 나를 찾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과 다르죠. 자, 귀향지에서 비로소 찾은 납니다. 여기까지 전인데요. 본질적인 나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자에 앉아 계시니, 자, 이 나는 본질적인 자아다, 그죠? 자신의 참된 본성을 뜻합니다. 나와 작은 형님은 현실의 삶을 따르다가 나를 지키지 못했고, 큰 형님은 처음부터 나를 지키고 있었다.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바로 본질적인 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았다. 나와 작은 형님은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렸죠. 이것이 큰 형님이 그 거실의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본디부터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안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태현, 크게 깨닫는다는 뜻입니까? 자를 지어주셨다. 자는 어른이 붙여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태현은 결국 본질적인 자다, 그죠? 자, 어른이 지어준 다른 이름을 자라 했고요.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자, 본질적 자아를 지키려고 했다. 자, 큰형님이 수호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인데, 큰형님의 겸손한 표현이죠.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다. 형의 겸손한 태도다, 이런 뜻이고요.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몸은 본질적인 나.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 소견 논거를 하는데요. 우리 주장과 논거가 필요하죠. 논거는 소견 논거, 권위자의 의견이고요. 구체적인 사실 논거로 구분됩니다. 자, 논증의 방법은 주장과 근거가 필요한데요. 자, 논거는 사실 논거, 구체적 사실과 소견 논거, 권위자의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진실하다. 맹자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자, 형님에게 나를 지키는 것의 뜻을 알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형님을 존경한 것 같다, 그죠? 자, 수호제기를 쓴 이유입니다. 자, 결혼 수호제기를 쓰게 된 이유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 깁니다. 기는 수필의 한문 수필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훈적이고 자기를 되돌아보자 성찰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경험적이 됩니다. 주제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자,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해 성찰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고요. 수필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마음을 참 털어내기 참 어렵잖아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강조했고요. 서리적 표현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 정약용의 고전수필 수호제기를 공부했습니다. 오타가 많아서 미안하고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